네, 포스코 DX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나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포스코 DX 하면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냥 포스코 계열사,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포스코 DX는 뭔가를 만들 것처럼 이제 회사 이름이 있지만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공장이 돌아가는 이 방식을 설계하는 회사에도 가깝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장이라는 게 사람, 기계, 에너지, 물류 이게 다 제각각 움직이면 어떻죠? 비용은 늘어나고 사고도 많아지고 효율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는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이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디를 자동화를 시켜야 되고 어디를 디지털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설계하고 구축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포스코 DX 하면은 뭔가 뭐 좀 강철, 뭐 합금, 뭐 이런 거 철강 관련주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봇도 들어가고 AI도 들어가고 데이터 분석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철강 업황 안 좋으면은 뭐 이런 투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실제 현장은 달라요.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도 늘리고요. 설비도 늘립니다. 자,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사람부터 잘라요. 우리가 이제 로봇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쵸? 설비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로 버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이 힘들어질수록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돈을 줄여야 된다는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DX는 이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어때요?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의 가장 큰 고객은요. 외부 회사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 내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외부 수주만 하는 회사들은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어때요? 매출이 끝나버리죠. 자, 근데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애들은 다릅니다. 한 번 깔아놓으면 업그레이드 필요하지, 확장 필요하지, 유지, 보수 필요하지. 한 번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 매출 구조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쌓이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자, 포스코닉스 차트를 보면은 그간에 정말로 이제 오랫동안 관심도 못 받고 우하형 추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흔적이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오늘 그래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 가격이 머무는 구간이 바뀌는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박스, 1차 박스를 형성했지만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유지가 되면 어때요? 다음 박스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다 말면 어때? 당연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하루 이틀의 등락보다 이 가격 위에서 얼마나 버텨주는지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최근에 2만원에 있던 게 3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잡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진짜 많이 왔는데 이걸 설명하려면요. 주가를 보는 시선부터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흔히 주가를 볼 때 몇 퍼센트 올랐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데만 집중하세요. 그쵸? 자, 근데 포스코 DX 같은 종목을 그렇게 보면은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단기 등락의 구간이 아니라 주가가 바뀌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주식에는요,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 자, 하나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이 회사 뭐 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요. 아, 이 회사가 이런 구조였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는 오랫동안 첫 번째 단계에 있었죠. 포스코 계열사, IT 회사, 스마트 팩토리 이 정도 이미지로만 묶여 있었고 아직도 포스코 DX를 뭐 철강 관련 회사라고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주가가 딱 이 정도로만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를 단순 계열 IT가 아니라 제조업, 자동화의 핵심 축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면 가격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당연히 주가도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주가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실적이 폭발하기 직전에 주가가 구조적인 움직임이 먼저 바뀔 때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은 항상 이미 나온 숫자보다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먼저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금 이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공장 자동화 수요는 지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늘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인건비, 안전 이슈는 갈수록 커지고 에너지 효율, 탄소 이슈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국 공정으로, 우리 디지털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잘 안 보는 포인트가 있죠. 자, 포스코 DX는 새로운 공장만 상대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 오래된 설비, 문제가 많은 공장들, 이걸 완전히 새로 짓지 않고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게 왜 이제 서로가 이득이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새로 짓는 게 가장 비쌉니다. 자, 근데 기존 공장을 조금씩 자동화하고 데이터 붙이고 사람 손 덜 가게 만들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크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합니다. 이 말은 곧 포스코 DX 매출은 경기에 따라 꺾이고 오르고 하다 보기보다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주가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포스코 DX가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느냐. 테마부터서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불안에 떨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회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이 구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한번 쭉 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고 다시 또 조정이 나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는 계단식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계속해서 이 위 꼭다리에서 잡고 여기서 손절하고 하는 사람. 그쵸? 너무 싸게만 사려고 기다려 놓치는 사람들. 조금만 빠지면 겁나서 파는 사람들, 이 두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볼 때는 지금 사도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지는 거는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좋아진 거를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이 구간에 사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포스코 DX는 이슈 하나로 이제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신제품 하나 발표하는 회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일이 생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비 추가하지, 공정 변경하지, 규제 대응하지, 안전기준 강화하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이럴 때마다 다시 손을 보고 그럴 때마다 얘한테는 매출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형 뉴스 없어도 조용히 실적이 쌓이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절정가 받을 때 빵 터지는 구조가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막 두세 배 가고 이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종목이지만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쉬운 종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고 물려있는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상승설계자 무료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들,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상형 로보틱스 매수하고 많은 분들 소통하면서 즐겁게 매매 이어가시다가 걸어둬야 될 때 이렇게 걸어두고 깔끔하게 수익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인증까지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포스코 DX 타점 받고 재매수 타이밍 기다리면서 최대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수익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텔레그램 상승설계자 검색 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이 방에 입장할 때 비용이 있거나 가입하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이제 검색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렇게 무료 소통방 운영하고 영상을 열심히 찍는 것 자체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 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적극적인 소통과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을 때 활용을 많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2026년도 목표에 이제 주식 스킬도 업그레이드 하고 주식 이제 시드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방분들 시드 플러스 우리 주식 스킬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에서 꼭 필요한 팩터 테마 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유상증자,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전환사채, 볼린저 밴드 이러한 교육 내용까지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쉽고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가 만들어서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교육도 받고 시장에서 지금 뭘 봐야 되는지 현재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봐도 뭐 도움되는 그걸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되는 내용 정말 알짜배기로 제가 쏙쏙 골라서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스코DX 대응 방향, 수익 낼 수 있는 타점까지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같이 수익 보고 주식 스킬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